덮밥과 막창덮밥. 호 먹어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론이 되게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일단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학창시절 초등학교 때 이제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엄청 유명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행을 해가지고 대전을 시작을 했어요. 엄청 소박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몇 명이 계속 이제 대신 전해주세요, 게시물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같이 올리게 되었다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냥 한때처럼 그냥 계속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저한테 온 거예요. 딱 사진도 기억이 나는데 네오 프로필에 오픈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서는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겁나 길게 보내고 저한테 전달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달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당사자의 연락처를 보내주는 거예요. 원래 대전은 사람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게시물에 이렇게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을. 근데 이제 내용을 올리려고 했더니 사람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하려고 하다가 뭔가 그냥 끌려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밑에 대신 전해드립니다. 관리자입니다. 누군가가 전달해달라고 부탁드려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이 좀 지났어요. 갑자기 연락이 너무 오는 거예요. 집에 막 왔는데.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는데 전화가 너무 울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모르는 전화번호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안 받았죠. 근데 3-4번 계속 와요. 전화가 끊임없이 계속 오길래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이제 전화를 받았죠. 근데 전화를 받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옥녀 와주세요? 저희가 어디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협박 문자로 고소 당하셨다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이러면서 막 벌벌 떨었거든요. 당연히 그때까지만 해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보이스피싱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심상치 않은데? 좀 조졌는데 싶어가지고 엄마 전화번호를 그대로 불렀죠. 이건 내 잘못이다 사실. 보이스피싱이면 부르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경찰 아저씨가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다시 몇 분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부모님이랑 연락을 잘 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옵니다. 엄마가 저한테 너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뭔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난 모르겠다고 너무 무서우니까 저도 어린 나이고 한 4학년인가 막 3학년인가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벌벌 떠면서 나 진짜 잘못한 건데 너무 무섭다면서 그래가지고 완전 오열하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울었어요. 엄마가 상황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럼 내가 한번 집 가서 얘기를 들어보겠다.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랑 다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엄마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오기 전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쨌든 고소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한 건 줄 알고 대신 전해드립니다 계정을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 유일한 증거인데 그분이 협박 메시지 보냈다고 했던 거에 유일한 증거를 제가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의 무덤을 판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치. 내가 피의자가 돼도 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맞아. 근데 이제 엄마가 다 이제 와가지고 폰 줘봐라, 내용 보여줘봐라 했는데 나는 이제 없는데 이미 지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날이 좀 지나서 제가 포렌식까지 맡기게 돼요. 이게
그 휴대폰에 있던 데이터들이 다 삭제가 됐을 때 이거 복구를 못하게 또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좀 복구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폰을 맡겨가지고 이제 포렌식까지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저랑 그분의 대화가 기록이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오픈 채팅방에 삭제를 해버리니까 그냥 이 기록 자체가 안 나와서 결국에는 이 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거는 비대면으로 안 되겠다, 수사가 비대면으로 될 수가 없다 해서 경찰 아저씨가 저를 경찰서까지 불러내요. 그래서 경찰서까지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부터 본론 시작인데요. 경찰서에 가서 이제 다시 첫 진술부터 모든 걸 다시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 분이 오셨고 그 분이 이제 우리에게 저한테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달라 해서 저는 그냥 확인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보냈다. 이것에 대해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 맞다.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고의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경찰 아저씨가 골똘히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수사하는 그 자료들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박수를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물어봤는데 경찰 아저씨가 사실은 너 말고도 지금 피해를 본 학생이 있다. 너랑 동갑인 남자애가 자기도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런 걸 하다가 피해를 보았다. 근데 지금 그래서 둘이 같이 고소가 됐는데 내용이 똑같아서 사실은 둘 다 가해자는 아닌 것 같았는데 한번 다시 조사를 더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증거가 없어서 좀 가해자로 몰리기 쉬운 상황이었고 좀 걱정이 됐어요. 어쨌든 그 말을 전달해드린 분한테 고소를 당한 거니까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분한테. 그래서 이제 좀 어떡하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경찰서에 계신 그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이제 그냥 돌아가셔도 된다. 어쨌든 진술 따올 거는 다 따왔고 이제 자기는 앞으로 일이 좀 더 남아서 다른 너와 같이 고소당한 이 친구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정확히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연락을 주시기로 하셔서 저는 그러고 나서 결국엔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 아저씨는 그 사이에 이 친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죠. 그 뒤에 저희는 집에 가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정확히 딱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했어?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한테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너가 가해자가 아닌 것 같다고. 이 친구 너한테서는 증거가 안 나지만 이 친구도 사실 다 지웠어서 포렌식을 맡기고 했었는데 증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증거대로 이제 한번 수사를 다시 재개할 생각이라고 지금부터 전화 끊고 나서부터 바로 수사 진행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또 시간이 또 지났어요. 완전 이 사건에 대해서 잊고 완전 잘 놀고 있었는데 집에 오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 아저씨가 전화가 와서는 저랑 같이 피해를 당한 이 친구를 B라고 하고 저를 고소한 사람을 C라고 하고 저한테 말을 전한 사람을 D라고 잠깐 칭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랑 B한테 D가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한테 이렇게 얘기를 전한 거였는데 경찰 아저씨가 전화가 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협박당해서 우리한테 고소를 했던 C가 알고 보니까 D야. 알고 보니까 동일 범이다. 자작극을 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원하시면 다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고소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우리 가족은 완전 신실한 모태신앙. 약간 저는 완전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빠도 모태신앙이고, 저희 엄마도 교회를 다니고,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원수도 사랑하자라는 마음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B라는 친구는 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어머니께서. 결국에 이 B라는 친구가 고소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C랑 D가 동일범위니까 그냥 C라고 부르면 이 C가 결국에 법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